나 매일매일 일하는데 나 왜 가난한 거예요? 나 9시에 일어나서 나 6시 출퇴근 계속 하는데 그거는 평생 가난한 생각이에요. 이것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 이것만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거고 저도 7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10억, 20억, 100억대 이렇게 넘어갈 때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이거가 정답이 아니고 이거가 정답이에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나는 매일 일하고 정말 매일 돈을 벌고 있는데 매일같이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나는 왜 가난하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BS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EBS에서 이런 자본주의, 그 다음에 돈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얘기를 해줍니다. 많이 공을 들여서 나온 거고 제가 이 영상들을 봤을 때 건질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왜 이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여기도 나와요. 매일 돈을 벌어도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뭐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뭐 자영업자 다 포함인 겁니다. 제가 인터뷰 하는 거 봤는데 거기서도 뭐 흑인 여성 나오고 뭐 동남아 나오고 뭐 그냥 백인부터 이런 유럽 사람들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일을 해도 가난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EBS에서는 왜 돈을 벌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그래서 대안은 정답은 뭐예요? 이게 없더라고요. 그냥 자본주의니까 노동자니까 불합리하고 가난하고 그냥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열했지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건 대안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EBS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정답과 대안을 얘기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동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괜찮은 건데 이게 꼭 사회를 좀 갈라치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노동자, 그 다음에 뭐 자본가 해가지고 이게 서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VS예요. 거의 대치 상황으로 돼서 우리 막 노조는 노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여기 자본가는 회사를 만들고 여기서는 지금 인력을 고용해서 노동을 하게 되는데 같이 가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대치가 되는 그런 구도로 보이는 것도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면 더 많은 걸 이뤄낼 수 있는데 어쨌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가난할까? 일단 내가 받는 월급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너무 돈이 적다? 내지는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월급을 올리던가, 그러니까 내 몸값을 올리던가, 아니면 내 지출을 정말로 처절하게 줄이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월급을 올리는 거, 이거 자체는 이 몸값을 올리는 게 보통의 우리 주변에서 갖고 있는 직업들을 봤을 때 월급이 만족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 올려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출이 그렇게 줄여지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은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공공물가부터 해서 먹는 것까지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고 부족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집 가격이 확 올라 버리잖아요. 이 부동산이 올라 버리는 거니까 내가 지금 생활비에서 돈을 모아가는 것도 부족한데 부동산 가격까지 오르게 되니까 나는 계속 열심히 사는데 집값은 계속해서 더 오르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올라갔잖아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급여 생활만 하면 내가 가난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아까 제가 급여를 올리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급여를 회사에서도 올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내가 직업으로 아니면 급여로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직업을 바꾸거나 만약 급여를 조금 더 올리거나 이걸로는 사실은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패턴의 사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세 가지 유형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자린고비형입니다. 자린고비형. 내가 월급은 그대로 있지만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올려가는 스타일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내가 급여를 받고 있지만 그냥 지출을 최대한 아낄 거 아끼고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형이에요.
야 그냥 쓸 거 써. 월급은 동일해도 지출도 적당히 하고 저축도 적당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이 두 유형 중에 한 유형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번하고 2번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EBS에 나오는 자본주의에서 매일매일 돈을 벌어도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가난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난하다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부동산 가격 한 번만 오른다 하더라도 돈을 아무리 저축해서 많이 모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 수준은 가난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세 번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다 노동 수익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 플러스 자본 수익을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이제부터 자본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뭐 돈을 번다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세팅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지금 차이가 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돈을 버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이거는 1번, 2번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직장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고 있지만 이 지금 3번에 노동 수익 말고 자본 수익을 만드는 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머무르는지 좌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게 되면 내 인생에 좀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노동 수익을 올리는 거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내 삶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치킨값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필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오르면 내 삶이 나아지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되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 돈이 그 다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그거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행크팁에서 100달러라고 30대 여성 직장인이에요. 직업이 엄청 편한 직업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7천만 원을 모았어요. 7천만 원을. 자, 여러분들 20대부터 일했다고 하면 7천만 원 모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이분도 지금 20대에 놀 거 다 놀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모은 돈이 7천만 원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30대 직장인이 지금 7천만 원으로 가난 탈출? 평범한 탈출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 수익이 있고 여기서 그 노동 수익 말고 자본 수익을 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출연했던 김벤츠라는 여성 직장인은 노동 수익으로 1년에 연봉이 3에서 4천 사이였습니다. 한 3천대 중반 정도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출근 시간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새벽에 나가기도 하고 뭐 밤에 나가기도 하고 막 시간대를 보면은 9 to 6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벽부터 뭐 밤늦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수당이 붙은 급여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분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괜찮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분한테 자본 수익을 만들게끔 했던 거예요. 자본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젠 내가 돈 버는 3천에서 4천만 원은 그냥 그대로 있고 이 7천만 원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거를 은행에만 놔둔다고 하면 우리 금리가 3에서 4%대잖아요. 이 정도의 이자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5%, 6%, 7%, 8% 받아봤지만 1,000만 원에 8% 해도 지금 16점 몇 프로 세금 떼고 나면 쥐는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은행에서 플러스 알파는 사실 뭐 가난을 벗어난다? 내 인생을 바꾼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7천만 원, 1억 가지고는 아마 성에 차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천만 원으로 제가 자본 수익을 만들게 했는데 월세를 1+1 2개, 빌라 하나, 오피스텔을 사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무인 사업을 하게 해서 이 사업장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2개를 구입하고 무인 사업장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플러스 100만 원 순수익이에요. 이것도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100만 원의 원래 순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개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1억 원 이상이에요. 이것도 제가 지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부동산을 좀 싸게 구입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팅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냥 3, 4천만 원에서 한 2천 쓰고 여기서 뭐 모아봤자 1,000에서 2천을 모으잖아요. 5년을 있어야지 1억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 수익을
시스템을 세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한 것만으로도 1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월세랑 사업장을 해서 플러스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년에 플러스 12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에서 2천을 모아야 되는데 7천이 1200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2년짜리는 2400. 그러면 이거에 가만히 있을까요? 나중에 여기에서 또 플러스 1을 하거나 이 플러스 1을 해 가게 되면 자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노동으로 버는 수익보다 훨씬 많게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왜 일을 했는데 나는 가난하냐? 자, 노동으로만 내가 평생 수익을 잡았을 때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 수익을 더해야지만이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만 돈을 준다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좀 극한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노동을 해서 부자가 된다? 이런 사회는 없어요. 공산주의도 없고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만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정말 내가 특별한 임원급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될 수가 절대 없는 구조이고, 하지만 저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자본 수익 만드는 거는 아까 30대 여성 직장인도 내가 지금 특별한 기술이 없지만 공부를 바로 해서 이거를 자본 수익 만드는 거 플러스 1 플러스 1 계속 만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만 해 간다고 하면 이 자본 수익이 어느 순간 노동 수익이 커지게 되면서 내 삶이 가난해서 그냥 여유를 얻게 되고, 여유를 얻게 되면서 오히려 또 그 다음 단계 부자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해야지만이 내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매일매일 일하는데, 나 죽어라 일하는데 나 왜 가난한 거예요? 나 9시에 일어나서 나 6시 출퇴근 계속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얘기 해요. 9시에서 6시 하는 거 거의 웬만한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를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평생 가난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자본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 직업을 위한 일은 누구나 하는 거고, 이걸로 부자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하나를 깨닫는데도 정말 많은 책을 읽고 그러면서 그 될 수 있을까? 정말 될 수 있을까? 되네? 되네 하면서 저도 자본 수익을 하나씩 지금까지 쌓아왔거든요. 저도 7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10억, 20억, 100억대 이렇게 넘어갈 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돈을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돈이 정말 이렇게 불어나도 되는 건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일하는 걸로만, 내가 노동 하나 했으니까 노동을 하나 더 해야지, 부업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수입은 늘어나지만 이거는 몸에 무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정답이 아니고 이거가 정답이에요. 자본 수익은 투자도 되겠고, 여러분들이 뭐 창업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거 하는 걸로만 세상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된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누구나 얘기하는 이거를 자기 걸로 소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노력하면 누구든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정말 괜찮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노동만 하고 돈이 적다고 하면 자본주의는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시장일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돈을 갖는 거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윤택한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